최고의 어떤 반등 자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세 가지의 조건이 좀 갖춰진다면 저는 그래도 확률적으로 승률적으로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1번으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계속 하락세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요. 지금 계속 밑으로 흐르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0.66달러 더 지금 깨면서 지금 밑에서 좀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전체적인 면에서 반등이 나오면 그 이후에 다시 이런 식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다 상승분을 상쇄시키는 그림이 나오면서 흐르는 형태로 지금 계속 지금 차트가 진행되고 있죠. 지금 보시면은 헤드앤숄더의 하락분이 결국에는 이 밑에까지 0.6에서 0.62달러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여전히 아직 이 어떤 하락 패턴에 대한 그리고 이 채널에 대한 하락분은 아직 완벽히 나온 모습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일단 이 구간의 지지를 봐야겠지만 일단 큰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채널의 상단 부분입니다. 상단 부분이긴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크게 반등받지는 못할 그런 부분으로 좀 보이고요.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항상 어떤 상승 패턴 만약에 채널에 대한 돌파가 나왔다면 상승 패턴이겠지만 돌파 이후에 다시 어떤 삼각수렴이나 채널이나 추세선이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. 돌파가 나오고 그 구간을 깼을 때는 하락 패턴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채널에 대한 하단부를 더 깰 확률이 높아지고 하락에 대한 난이도도 쉬워진다. 그렇게 되면 결국에 하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하락 패턴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깨진다고 하면은 밑으로 강하게 흐르면서 채널에 대한 이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. 일단 지금 형태가 흐르는 모습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1차 지지 구간이기는 하지만 약반등 혹은 그냥 밑으로 깨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가 그 이유는 좀 말씀드려 보면요. 지금 전체적인 이 갭에 대한 매우기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죠. 갭에 대한 매우기가 끝났다고 좀 말씀드린 이후에 그러면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결국에 이 시가를 깰 것이다. 이 양봉 0.47달러 부분의 시가를 깨면서 흐르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어떤 이런 급등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반등을 잡는 것보다 일단 이 시가를 이 양봉의 시가를 깬 이후에 보는 반등들이 오히려 승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일단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구간에서 약반등을 먹으려고 했다가 크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그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반등 구간은 아니고요. 일단 지금 보시면 채널에 대한 돌파가 나왔죠. 돌파가 나오고 보통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와서 이 채널에 대한 터치가 나오고 이 채널에 그럼 이탈이 나오겠죠. 장기적으로는 채널에 대한 이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. 하지만 이런 돌파가 나왔을 때 채널에 대한 하단부를 터치를 했을 때는 그냥 깰 경우도 있겠지만 반등 이후에 이 채널에 대한 상단 부분에 리테스트를 한번 거치고 하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많기 때문에 이 구간보다는 오히려 반등 구간을 잡으려고 한다면 이 구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오늘은 도미넌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리플 도미넌스인데요. 리플 도미넌스 일봉 차트입니다. 일봉 차트인데 지금 어떤 이 하락 추세를 깨고 이런 식의 채널 형태를 만들면서 돌파를 강하게 시켰죠. 지금 도미넌스도 리플 일봉 차트와 좀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. 흡사한 부분은 채널에 대한 돌파가 나오고 지금 채널에 대한 지금 하락이 나오기 직전이다. 그렇게 되면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 도미넌스도 밑으로 깨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한 번의 반등 이후에 좀 깨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면 되냐 비트 잠시 보시겠습니다. 비트도 제가 결국에는 이 구간은 약반등 구간 이 구간이 그래도 진짜 괜찮은 구간이다. 반등에 좀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이 추세선을 계속 말씀을 드리죠.
결국에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. 리플도 어떤 반등 구간에 대한 부분을 잡을 때 이 구간에서 어떤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비트와 함께 보면서 비트랑 리플을 동시에 이 구간과 그리고 저 구간이 22K 후반에서 23K 초반 정도, 그 중반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리플의 2차 지금 0.37달러, 원화로 480원, 그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아까 도미넌스도 말씀을 드렸죠. 도미넌스가 반등을 한다는 건 리플 혼자 비트보다 더 큰 상승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때 아까 제가 리플에서 말씀드린 어떤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이런 식의 그림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렇게 되면은 어떤 비트의 만약에 최고의 어떤 반등 자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세 가지의 조건이 좀 갖춰진다면 저는 그래도 확률적으로 승률적으로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1번으로 일단 아까 2차 지지구간까지 좀 보고 있고요. 아까 0.37달러 말씀드렸죠. 그 구간이 갔을 때 2번이 이제 비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2K 후반에서 23K 초반에 가 있다. 그리고 3번이 도미넌스도 같이 리플 차트랑 같이 움직이면서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 있다면 입구간까지 내려와 있다면 괜찮은 어떤 승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저는 지금 좀 보고 있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큰 그림에서는 굉장히 큰 하락장이 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반등 구간을 잡기 위해서 어떤 세 가지의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의 조건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떤 큰 하락장으로 가기 위한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다른 코인들의 순환 펌핑이나 어떤 갭 메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트의 어떤 30K 이탈들을 봤을 때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온 그러니까 이제 엄청 큰 이제 지속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하락장의 초입의 모습을 갖췄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초입의 모습에서 하락이 시작됐다는 거고요. 30K 이탈 그리고 리플에 대한 이런 갭매기 위에 이런 흐르는 그림 봤을 때는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